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잘 출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용칼 문을 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칼, 아침에 하는 용칼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으로 시간을 옮겨서 용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때에 여러분과 만날 텐데요. 자, 8시 때에 만나게 될 용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토크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칼,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는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언론 보도는 쏟아지는데 실체는 없고 한 사람은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한 사람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오늘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민주당은 몰라요. 민주당 관계자가 정봉주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 오늘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드롭을 했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이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웃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몰라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물론 이제 짐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한 2명 정도가 짚힙니다. 하여간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날리겠다 하시면은 저도 나름대로 그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지들끼리 언론 플레이로 한 사람을 매도하고,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죠. 예컨대 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 이력이나 도저히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갖고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겠어? 2심 가면 엎어지지 않겠어? 이 잔영 효과, 이런 걸로 정봉주를 정치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저 역시 그런 정치인은 이 정치권에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고 앞으로 정치 못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휘말리는 언론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정봉주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부당한 이유로 한 사람이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입장이지. 정봉주 전 의원이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경선에서 붙여주지 않았다고 제가 뒤집어 엎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자, 그 아웃설은 왜 나오는지 제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취재도 했습니다. 네, 광고 좀 만나보실까요? 막 화가 나려고 그랬는데 이 어린이를 보니까 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 호수 같은 눈, 정말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이입니다. 네. 자, 누군가요? 집에서 그냥 디카로 사진 한 장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너무 이 어린이의 눈이 맑아요. 예?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바른밤.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천연 코밤, 바른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일부 코뻥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약물성 비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한데요. 바른밤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나 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그린 등급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 비소, 수은, 벤젠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무검출 인증을 받아서 안전성을 확인받았어요. 지금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면봉 100피스도 같이 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어린이는 손으로 발랐네. 그래요. 면봉 100피스도 같이 드립니다. 바른밤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코 막힐 때 바른밤. 네, 아주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 코 막힐 때 바른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진 않고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쇼핑에서 바른밤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정봉주도 뇌관 위기관리 리더십 우려. 정봉주에게 공천을 주면은 위기관리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을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성추행 전력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문제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1심 무죄. 여기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김의겸 전 대변인 불출마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계속 심사 3번.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가 그러하죠. 몸부림쳤지만 이젠 멈출 때. 그러니까 이제 날릴 것 같으면 진작에 날렸지. 이 3번이나 계속 심사를 했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김의겸 전 대변인 보고 나가라는 얘기. 스스로 후보를 그만두라는 얘기죠. 당신을 명시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부적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을 예비 후보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니 알아서 그만두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당이. 자, 이러면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내 부적격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해서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영입인재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가 터지면서 아니 원종건이 무슨 미투입니까? 원종건이가 무슨 힘이 있을 때 갑질을 하면서 여성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건 미투가 아니지. 데이트 폭력이지 그냥. 그걸 왜 미투라고 하나요? 나 참. 나중에 원종건 씨가 이제 뭐 공직선거 출마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권력관계가 형성됐고 과거의 그 일들이 권력관계가 형성돼서 원종건이 갑이고 원종건의 여자친구는 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까? 사후에? 이걸 미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 원종건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문제 역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때는 판결문을 보여주시면 돼요. 판결문 보여주시면 돼요. 정봉주 아무 잘못 없다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고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걸 앞세워서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판결문 읽어봐라. 이게 뭐 터무니없는 판결문이냐. 이렇게 토론을 붙여줄 생각이 없습니까? 토론 붙여줄 생각이 없어요. 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뭐 조선일보야 뭐 늘 그러니까 뭐 그냥 보이지도 않습니다. 김의겸 불출마, 여당 송병기, 정봉주도 부적격 처리할 듯. 민주당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여기 1심 무죄라는 얘기도 없어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이와 관련해서 공관위가 열리지도 않았고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누군가가 이렇게 공관위 결과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당에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까?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한마디면은 공관이 모여봤자 정봉주 부적격 판단이 나게 됩니까? 자, 또 아이고 신문마다 다 실렸습니다. 김의겸 주저앉힌 민주당 정봉주도 총선 공천 배제 가닥. 대학생 성추문 의혹 정봉주 조만간 공천 배제 방침 통보할 듯. 아니 어떤 신문은 이미 통보했다고 하더니 아직 통보 안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다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지난해 10월 무고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자. 보세요. 이 기사도요. 성추행에 대해서 무죄가 분명히 이 판결문에 가득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배제시켜 누락시켜. 그래서 성추행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듯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정봉주가 민주당에 복당하고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래요. 2심 3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정봉주에 대해서만은 유죄 추정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하기는 위험하다는 기류가 처음부터 강했다. 여기에 원종건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기류는 더욱 강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접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한국일보도 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강도 높은 당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전 의원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검증위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증위 심사를 받지 않고 공관위로 간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공관위 가서 검증 받겠죠. 아니 검증 없이 공천을 줍니까? 아니 그럼 누가 그 검증위에다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 검증위에다가 신청하려면 자기가 출마할 곳을 밝혀야 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강서갑 말고도 다른 곳에서 또 얘기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거의 뭐 막차 타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공관위에 바로 제출을 했는데 아니 공관위에 신청을 하나 검증위에 신청을 하나 검증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마치 변칙을 쓴 것처럼 꼼수를 쓴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더니 이제는 정봉주 아무래도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안 돼. 이 사람 그 총선에 나오면은 당의 부담이 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내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모든 언론,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KBS 1라디오, KBS 열린 토론에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이 나와서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를 보고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 정무적인 판단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민주당이 확정했을 때부터 이게 독소 조항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예비 심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컷오프를 시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원외 인사를? 근데 이거는 정봉주 의원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해당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 의혹은 있었지만은 무죄로 판명난 사안이고 지금 어떤 근거로서 그걸 제약하는 것인지 권리를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인지가 저도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한다고 또 망할 때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경선에서 배제시키고 네, 그러니까 도장 들고 튀고 이거거든요 보면.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이라면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에서 경선을 붙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경선을 당에서 제한할 필요 없다. 저는 그건 제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수준을 믿는다면은 만약 네. 그 의혹이 이제 선거에 상당한 제한 요소가 될 걸로 생각된다면은 당원들이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이 그걸 경선에서 배제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네. 것인지 왜 그런 판단인지 잘 모르겠고 결국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골과 진골 육두품이 또 관리는 계기가 되게 되면은 당의 분열이 나올 수 있다. 예. 의혹만으로 사람을 사퇴시키지 않는다.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고 누구에 대해서 한 말씀이십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의혹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경선 배제를 시킨다? 정치인에겐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혹만으로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원칙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상윤 의원 듣고 가죠. 저는 이 네. 자, 여러분 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준석 위원장 나오니까 뭐 비난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날마다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뭐 남의 당 얘기라서 쉽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당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른바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준석의 상식에는 좀 맞춰주고 그 수준에는 좀 맞춰주고 정봉주 배제론을 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불편하셨나요? 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나 뭐 사실은 모처럼 옳은 얘기를 한 건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준석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봉주를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 그래서 전체 판도에 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하여간 선거 승리에 그런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은 지역의 그 당원들이 경선할 때 걸러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당원 여러분들이 걸러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그걸 우려해서 당에서 중앙당에서 커트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 우리 내돌님 김의겸이나 정봉주가 사형받을 정도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이 판결문을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짜 미투로 해서 정봉주를 1년 동안 사는 게 아니게 만든 그 여성, 분노가 침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미투 피해자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의 아픔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 그냥 지난번에 정봉주가 무죄 받았을 때 그때 설명하는 차원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판결문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판결문을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드린다면, 정봉주 1심 무죄 판결문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은 그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뭐 망신 주는 격이 되는 건데 할 수 없어요. 정봉주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 잘못 없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른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무렵에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정봉주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은 정봉주하고의 친근감을 표시할 일이 없겠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한 6년쯤 지나서 그때 내가 성추행을 당했던가?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편 이 사건 성추행 중 이제 피해자라고 밝힌 그 여성이 주장하는 성추행 중 강제 포옹과 입맞춤 내지는 입술 스친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서슴없이 그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성추행의 다른 중요 부분의 진술을 믿지 아니함에도 얼굴 들이민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그것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재판 중에 얼굴이 이제 뭐 좀 가까이 갔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 바꾸는 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하여간 딱 하나만 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성추행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이상하게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팬과 그 정치인 사이에 친근감의 표시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1심 판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봉주는 엉뚱한 오해를 받고 1년 동안 성추행범 낙인 박힌 채 재판을 받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그런 상황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정치인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 그 정치인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특히 남성 정치인으로서는 이건 회복불능 상태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단 말이죠. 열심히 했어.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3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유로 유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공천도 못 받고 아니 공천은커녕 경선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다면은 야 민주당 공격할 수단 많네. 그렇잖아요. 민주당 공격할 수단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정치인 그렇게 의혹에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은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래서 법원의 판결만큼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물론 법원 판단이 다 진실을 담보하는 것이다. 정의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당이 판단을 할 때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1심에서 아주 판결문을 통해 소상히 정봉주의 무죄함을 밝혔는데 그러나 지금 언론과 작당해 가지고 소수의 이름 모를 민주당 관계자가 정봉주를 내친다? 당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여론이 안 좋다 그러는데 여론이 뭐가 안 좋아요? 여론조사라도 좀 하나 해보고 물론 뭐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정봉주에 대해서 나쁘게 바라볼 그런 여론이 많을 거라고 추정은 하게 됩니다만은 누가 만든 여론입니까 이게? 누가 만든 여론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언론이 야 이 새끼 여론이 나쁘니까 공천하지 마, 라고 계속 불 붙이면은 불 붙이면은 그러면 공천 못 하겠네 앞으로도. 언론이 한 사람을 죽여야겠어요. 나쁜 놈으로 몰아. 그리고 여론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천 주면 안 되겠네. 항상 이런 식이었죠.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지금 당내에서 정봉주를 몰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대략 한 서너 명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2명은 확실해 보여요. 예, 당 관계자, 당 지도부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정봉주 나와봐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받아 실어서 또 기사로 냅니다. 자, 검찰과 언론의 이런 낙인 효과가 척척 먹히는 정당, 민주당. 이게 민주공당입니까? 저는 참 뭐랄까요. 차라리 뭐 편을 못 들면 좀 조용히라도 있으면 될 텐데. 어제 그 김의겸 대변인 이제 스스로 이제 드롭하면서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니까 김의겸은 불법 없고요. 여러분 불법 없어요.
물론 다 뭐 합법이라고 해서 다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불법이 없었고요. 또 아울러 자신이 이제 부동산을 사들여서 생긴 시세 차익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당신 이미지 나쁘니까 괜히 여자 민주당 후보 속에 들어오면은 분위기 흐리니까 당신 그만둬 때려쳐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가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전체 선거 판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침묵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대못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정치평론도 하고 실제 뭐 선거판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정치 사전에서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건 때문에 낙인 박혀서 쫓겨난 사람이 다음에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수로? 대못 박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차라리. 이런 값싼 위로는 하지 마. 정봉주 반대해도 좋고 그 인간 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합의해 주세요. 정치 사전에서 다음은 없어요. 이거 약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김의겸 이렇게 드롭하고 다음에 나오면은 김의겸 그때 당이 큰 빚을 졌지. 이번엔 좀 밀어줘야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요. 요따구 소리는 이제 김의겸 낙마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다음에 잘 될 거야. 다음에 이러면서 표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죠. 2011년 감옥 갈 때 의원님 좀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엔 잘 되실 거예요. 다음에 잘 되긴 2008년에 총선을 끝으로 12년 동안 지금 야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니까 하여간 가짜 미투 한번 터졌죠.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이번에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양보하시라. 출마하지 마시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입니까? 2024년에 나오란 얘기네. 2024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선거를 쉬는데 2024년에는 보장을 해 주시나? 그거 아니지 그것도.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정봉주가 그동안 어디 탈당을 했습니까? 아니, 이명박 BBK 의혹 제기했다가 그렇게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됐어요. 자동적으로 당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은 곧바로 사실은 복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권도 한참 걸렸고요. 그리고 복당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미투 판문이라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재판에서 이겼고요. 복당 정말 남몰래 했습니다. 남몰래. 사실은 이건 당대표가 직권으로 당을 위해 고생을 했으니 그렇잖아요. 2008년에 당을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국민을 위해서도 이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BBK 실체 규명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고 그렇게 해서 감옥 간 거 아닙니까? 당을 위해서. 당에서 2번이나 상 받았어요. 정봉주 전 의원. 그럼 뭐 합니까? 출마하려고 그러니 너는 예선도 안 돼. 자격 없어. 너 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2심 3심 가서도 무죄 받아와야지. 넌 아직 성추행범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 털기 전에는 어려워. 꺼져.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좋습니다. 정봉주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격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당원이 판단하게 해주세요. 당원이. 에? 당원이 판단하게 해주세요. 왜 당 지도부가 커트를 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분도 많겠지만은 우리 선대인 용인시장 나오려고 했다 컷오프 당했어요. 여론조사에서 밀리지도 않고요. 예. 그 나름대로 공공정책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그래서 용인에서 한번 선정을 펼쳐보겠다고 했다가 커트당했어요. 커트당한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선대인조차도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캠프도 아니고 무슨 자문기구에 한 열흘 잠깐 몸담은 정도죠. 대선 전에 안철수에게서 떠났어요. 선거 때 뭐 역할한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장하성 그 양반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어요. 안철수 캠프 핵심에 있다가 그분은 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지고 컷오프 시켰는데 저는요 뭐 컷오프 시킬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이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원이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원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 사람 후보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니 당에서 제거해 줘야 한다. 강서갑 주민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봅시다. 왜 있지도 않은 그런 범죄 사실을 갖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잔상만 갖고 잔영만 갖고. 제가 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중에 저런 얘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저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자들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네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자, 정치권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종로에 안 나가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천 전략이 꼬였어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약방의 감초처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서울 각지에서 황교안 대표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조사를 은밀히 실시한 데 이어서 그리고 어제는 서울 종로에 정치 신인을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는 이낙연 대 황교안 구도가 부담스럽겠지만 결단이 늦어질수록 겁쟁이 이미지가 퍼져서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에게 종로를 넘기고 황교안 대표는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 당선되기 위해서. 김병준 위원장도 종로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가보면 뭐 저기 황교안보다 더 깨지지. 어차피 버리는 지역구가 된 셈입니다. 한국당 중진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와 관련해서 빨리 결단을 해야 야권 통합신당 전체 공천판에 윤곽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정치 신인 등판 외에도 황교안 대표 또는 간판급 주자의 종로 출마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아니 그럼 빨리 뭔가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황교안이 나갈 수도 있다.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뱅뱅 마치 자동차 공회전하듯이 뱅뱅 돌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은 가급적 결정을 늦추며 변수를 줄이고 싶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종로 외의 선택지로 피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종로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한국당 소장파 의원은 이젠 종로 출마는 여권 프레임이라는 고에도 보수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서 경제난에 영입 실책까지 겹치면서 야권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종로 회피 프레임이 최대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이 현격히 밀리는 것도 나왔죠.
이낙연 전 총리한테. 이런 상황에서 딴 데 나간다면요. 그러면 거기서 저기 이낙연한테 붙어봐야 안 되니까 도망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로 안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 대선 주자 되기 어렵지. 아니 총선에서도 안 붙으려고 했던 황교안이 안 붙더라도 지더라도 명분 있게 지면요. 다음에 또 재기를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 것 같으니까 지레 피한다. 이게 황교안의 대선 전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당 영남 현역 의원 34명 공천심사 때 재작년 6.13 지방선거 성적을 반영한다. 뭐 대구 경북은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 대구 경북에서는 뭐 거의 한국당이 수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PK 지역이 문제야. PK 지역. 네. 그래요. PK 지역 같은 경우 기초단체장 16석 중에 14석을, 울산은 5석 전석을, 경남은 18석 중에서 8석을 내주는 괴멸적 패배를 당했었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물론 이제 TK 지역에서도 경북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왔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을 냈던 대구 달성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명분은 좋네요. 명분은 좋아요. 원래는 이제 자유한국당 지역구인데 여기를 지방선거에서 뭐 사실상 그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기초단체장 이렇게 뭐 잃어버렸다면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김무성, 김정훈, 여상규, 김세연, 김도읍, 김성찬, 이 사람들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하여간 물갈이 대상은 아니죠. 스스로 이제 물갈이 하겠다고 하니까요. 물갈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요. TK, PK 지역의 물갈이 대상자가 누군지 좀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근데 말이죠. 지금 당에 이런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또 종로 출마에 대해서 꺼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남보고 당신은 공천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영이 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TK 의원들 중에는 작대기만 꽂는다고 당선되는 줄 아느냐.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갈이가 된다면 뭐 새로운 보수당이나 뭐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친다고 하니 뭐 빼더라도 우리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참 한국당도 지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제 어떤 그런 공천 갈등이 촉발된다면은 거침없는 카오스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한국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